당시 중국에서 아이폰 15가 잘 팔릴 수 있을지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선 공무원, 국유기업 직원 등에게 아이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작년 9월 22일 아침 저를 비롯해 베이징에 있는 많은 외신 기자들과 중국 매체 기자들이 베이징 살리툰에 있는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아이폰 15 시리즈가 첫 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아이폰 15가 잘 팔릴 수 있을지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선 공무원, 국유기업 직원 등에게 아이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론화될 정도면 사실로 봐도 무방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했죠. 아이폰 15가 출시되기 얼마 전 화웨이가 내놓은 메이트 60 프로라는 신형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도 신형 아이폰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5는 사전 예약에서 순식간에 매진됐고 출시일에는 매장 앞에 고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중국에서 끄떡없을 것만 같던 애플의 인기였지만 아이폰 15 출시 직후 전작만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금지령을 통한 중국의 견제와 화웨이 등 중국 경쟁업체의 성장은 아이폰 15 등 애플 제품의 판매량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신제품 출시 직후 이를 감지한 팀 쿡 애플 CEO는 직접 중국을 찾아 아이폰 15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판매량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 펜슬 등의 가격을 최대 800위안, 우리 돈으로 15만원 넘게 할인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제품 가격을 낮춘다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도 애플은 중국에서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1일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문제는 애플에게 미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이 239억 달러에서 208억 달러로 13%나 감소한 것입니다. 아이폰은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달리 메타는 중국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지난 2일 종가 기준 474.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만 80달러 가까이 20%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데는 중국 기업들의 기여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기업 중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인 쉬인과 테무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홍보에 나서며 메타의 광고 매출과 수익이 회복세로 돌아섰죠. 쉬인과 테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이 점이 메타의 광고 수익으로 연결됐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2021년 9월 370달러를 넘기도 했으나 이후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며 2022년 말에는 주당 100달러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애플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맞춤형 타깃 광고가 타격을 입은 데다 거시 환경마저 악화된 영향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며 주가가 1년 만에 3배나 급등했고 올해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정입니다. 메타가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의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중국 광고주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테무와 쉬인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테무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도도의 글로벌 버전으로 말도 안 되는 초저가 공세로 지난해 다운로드 건수가 전년 대비 500% 이상 폭증한 7,38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파 브랜드인 쉬인 역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52%나 증가한 3,693만 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메타의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애플에 앞서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리며 점유율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 이슈가 발생했고 사드 사태까지 겹치며 지금은 1%에도 점유율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20% 가까운 점유율로 확고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 당국이 애플 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국유기업에만
해당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민간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자국 제품을 중시하는 고차오, 이른바 애국 소비 열풍이 이어지면서 화웨이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창업자의 딸이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고 최근에는 미국 제재를 뚫고 독자 기술로 5G 칩을 개발하는 등 반미의 상징이 된 기업입니다. 메타의 반등을 이끄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쉬인과 테무도 최근 한국에서 인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짝퉁 제품, 저가 품질 논란 등이 있지만 한국의 젊은 층을 상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가 각종 광고,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처럼 쉬인과 테무의 광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를 유치하는 업체 입장에선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입니다. 벌써부터 쿠팡 등에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때문에 울고 웃는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